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그렇지만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치권 지금은 특검 이야기로 시끌시끌합니다. 특검 이야기 나누기 전에 특검 왜 나왔냐, 특검 이야기 나온 이유, 검찰 수사 때문이죠.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김만배 씨,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만료일이 내일입니다. 내일 기소,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혐의, 배임과 뇌물 혐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 결과 결국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윗선으로 윗선 수사나 아니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할 것 같다. 내일 결과에도 별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미진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내일 기소가 되면은 유동규 씨하고 그리고 이제 김만배, 남욱 씨 정도가 이제 기소가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은 도대체 김만배, 남욱 씨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 천화동인 화천대유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도한 수익,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갖게 됐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특히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는 이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들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부에 실제로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네. 묵살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던가. 여기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가려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동규 씨가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 정진상 씨랑 통화를 하고 여러 측근들이랑 통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의 지금 수사가 또 되고 있지 않아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되겠습니다만 곽상도 씨라든지 이재명 시장을 변호했던 권순일 대법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도대체 검찰 수사가 왜 이러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검찰 수사는 도대체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는 네.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처음에는 특검 곤란하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특검을 받아야 네.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네. 네, 이 검찰 수사팀의 기대감을 좀 더 낮추게 되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게 이 쪼개기 회식 문제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회식을 한 거예요. 22명으로 예약을 했는데 이제 두 팀으로 쪼개서 했고 실제 참석자는 16명, 8명씩. 하지만요, 이때는 이게 방역 지침 위반인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런 게 결국 이 수사팀에 좀 동력을 뺀다, 이런 지적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 이 방역 기준을 사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범이 돼야 되는 이런 정부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인원이 한꺼번에 쪼개기로 이렇게 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비등한 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사실상 그 수사팀장이 교체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 막바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 김만배 씨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 이 친척인 분양 사업자가 당시 이제 대장동 분양을 담당했던 업체의 이 업자가 이 43억 원과 관련된 돈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언론 내용이 이겁니다. 43억 원을 현금으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일부가 이거는 이제 뭐 주장일 뿐입니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이제 재선 준비 중이던 이재명 시장의 어떤 선거 자금으로 일부가 좀 쓰이지 않았나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뭐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검찰이 좀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과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는 검사들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수사 안 해서 김만배 남욱선에서 수사 덮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43억 진술이 나오면서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정치 자금으로 쓰이고 로비로 쓰였다는 그런 분양 대행업자의 진술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돈 받은 43억 현금 받았다고 하는 남욱 김만배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죠. 사업비로 썼다고. 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이 죄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김만배 남욱의 진술보다는 돈 준 사람의 진술에 조금 더 신빙성이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이 검찰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핸드폰 하나 못 찾는 검찰로 43억의 돈의 흐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못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말로는 특검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군더더기 조건 붙이지 말고 국민 여론 압도적인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부터 우선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43억 중에 일부라도 만약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엄청난 정치 게이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S모 회사, 속옷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던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관련된 자료들 컴퓨터에서 그 회사가 다 삭제하도록 시간 주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 받겠다고 하다가 시간 낭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이 43억 수사 검찰에게 믿고 못 맡깁니다. 네, 검찰의 입장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수사팀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 자체를 좀 뭐랄까요? 축소시키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의 이 공식적인 입장은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으니까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분이 전달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달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증도 안 하고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의 사실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그 불상의 검사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한 상태로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고 사실상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가 2014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시기입니다.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립각을 세우던 그때입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돈의 이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사실 후보 이제 뭐 이 선거 사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대규모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안 밝혀졌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 선거철에 다시 나오는 거는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그런 이 네거티브 뭐 이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43억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 돈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 자금을 댔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6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법정 선거 비용 이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후보 측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라고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야 특검에 이제 한 목소리 내는 것 좀 진척이 있는 것도 같지만 사실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의원님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검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전에 뭔가 결과가 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관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 분양업체의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와 또 계좌가 또 이체된 것은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김만배 씨가 사업비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업비를 현금과 수표로 받아가지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꼭 이재명 지사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사업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로비라든지 네. 부당한 비용에 쓴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대장동의 특혜를 받는 데에 도움되게 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당연하게 이 특검이라는 부분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마 저는 지금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약간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전례로 보면 실제로 제대로 권한을 갖고 또 수사진도 충분히 검사도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추천권의 문제예요.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 추천 권한을 여야가 나눠 갖게 돼서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사실상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한변협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사람,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추천권을 야당에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변협에서 아주 공정한 관점에서 누가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43억이 지금 나왔잖아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은 상황에서 갈 것이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많이 앞서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돈의 흐름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또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수사의 대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그런 개연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설 특검과 지금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 여기 우리 장 특보님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 특보님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상설 특검 바로 할 수 있다. 왜 상설 특검 안 하느냐. 뭐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어요. 지금 왜 이 입장이 바뀝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가장 빠른 것이 사실은 상설 특검이거든요. 이거는 협상의 그런 어떤 부분들 현격하게 줄임에 따라서 사실상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들을 조속하게 이제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다시 특검법을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더 많은 이제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권에서는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협상 기간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이유를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경우든 빨리 이렇게 이 상황을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상설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되겠죠. 네. 지금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상설 특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특검 추천 권한, 이제 특별 검사의 추천 권한을 이 여야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특검 내세우 특검을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별도의 특검 입법을 하게 되면 이 1차 이 특검 추천 권한을 대한변협에서 가지기 때문에 이 뭔가 여야에서 공정성을 찾을 수 있다. 국민의힘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 파견 검사도 뭐 상설 특검에선 5명인데 반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개별 입법 주장하는 대로 개별 입법을 하게 되면 30명까지도 가능한,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사전에 아시고 설명 들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장혜찬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김관욱 변호사님께서 교수님께서는 왜 이때까지 상설
특검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바뀌느냐, 입장이 바뀌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왜 이때까지 특검 안 받는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상설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왜 이 특검의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서 만나지 않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만남을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앞뒤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제가 상설 특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민주당에서 완강하게 특검을 거부할 때고 그 이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명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설 특검법상 그 루트를 밟게 되면 최소 8일이면 가능하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예시를 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 지금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끊임없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43억만 해도 사실은 이 43억 가지고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파견 검사가 필요해질 정도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사안이 더 많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설령 상설 특검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선정하는,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저는 여야의 또 다른 대화의 물꼬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설 특검이든 입법을 통한 특검이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에게 좀 상당히 유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친여 검사를 고집한다면 그건 상설 특검이든 입법이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지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야 각각 대선 후보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목소리요. 들어보시죠.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네, 지금 뭐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고발 사주까지 해서 쌍특검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까지 같이 다루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교수님, 뭐 이거 대선 전에 결과 나오겠습니까? 대선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오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선거 이후라도. 지금 쌍특검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이 고발 사주권을 특검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그렇죠. 그 관련해서는 그냥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적 의혹이 모아지는 것, 그리고 빨리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은 대장동 의혹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저축은행 건이 왜 포함돼야 되냐면 이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1,100억이 부산저축은행에 의해서 대출이 됩니다. 이 대장동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매개를 해주죠. 이제 이걸 해서 한 10억 5천 정도의 어떤 뒷돈을 받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이걸 수사를 안 해요. 당시에 변호인이, 그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어요. 이거 수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원지검으로 와서 이분이 이 사건이 불거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지금 의혹 사건과 별개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자신이 있으면 이거 포함해서 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같이 전체적으로 조건 없이 모든 걸 시작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와 맞물려 돌아가는 특검 관련 정치권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네.